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부메랑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줄줄이 1심 유죄, 사법 리스크 먹구름.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현동과 대장동 핵심 첫 유죄 줄줄이 판결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정진상, 김인석 간의 유착관계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 검찰로서는 고무적이죠.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를 했고 핵심 관계자, 핵심 플레이어인 김인석과 김만배에게 어쨌든 재판부의 유죄를 검찰로서는 입증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크다며 이제 이 대표와 정진상, 김인석 간의 유착관계 넘어서 이른바 배임 혐의로 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진상 배임 혐의도 지금 주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결국은 관련자들의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수사는 이 대표를 점점 더 향해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백현동이랄지 이제 대장동과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실형을 받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최근에 했던 백현동의 이제 김인섭 씨와 관련돼서는 징역 5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에 대한 재판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일단 그 판결문에 보면요. 정진상,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인섭 씨 간의 유착관계 이게 일반적인 유착관계가 아니고 엄청난 서로 밀접한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인해서 청탁을 했다는 거고 청탁 사실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 청탁에 의해서 인허가 됐다는 것이 인정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를 해준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정진상 전 실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 얘기했던 내용이 거의 지난 김인섭 씨의 1심 판결에서 이게 다 인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명시적으로 뭐 같이 공모했다 이런 건 없지만 유착관계 인정됐잖아요. 그렇죠. 인허가 해줬다는 거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전체로 보면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는 판결이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재판이 워낙 지연이 되고 뒤로 가고 있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도 김인섭 씨 사건이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좀 당황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뭐 코앞에 총선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번 김인섭 씨에 관련된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2층에서도 잘해보라. 이 워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2층은 어느 장소를 의미할까요? 2층에서도 잘해보라. 재판부 언급 내용 2014년 11월경 정진상,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봐 달라.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 그리고 성남시장실 정책실장실 위치한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 라며 김인섭 씨가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진상의 워딩.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봐 달라. 김인섭의 워딩.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 2층. 김영주 의원님, 결국 2층은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집무실이 있었던 곳이 2층. 김인섭이 성남 공무원들에게 했던 아니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했다. 아이 뭐 2층의 뜻이다.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2층. 그 뭐 시장 지시다 이렇게 시장과 다 말 끝났다. 그런 뜻인데. 그 일종의 좀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2층에 다 제가 받았어 이런 게? 제가 그 2층을 가봤거든요. 직접 그 2층 가봤습니까? 예, 성남시장 시절에 가서 그 이재명 시장 뵀어요. 그 2층에. 그 2층에? 1층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바로 2층이 있어요. 네. 시장실이 있고 뭐 정진상 씨도 거기에 옆에 있는데 그 2층이라고 하는 것은 뻔히 이제 시장실과 또 시장의 실질적인 직무 대행이라고 하는 정진상
그분들이 허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뭐 한편으로 보면 압박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다 시장의 재가를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추진시켜 달라 그런 얘기였다고 보고 그동안은 이제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검찰 독재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예. 검찰들이 무리한 기소다 그런데 정말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제 그것이 검찰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걸 재판부가 확인해 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여러 차례 그런 워딩이 나왔고 뭐 핵심적으로는 성남시 공무원들 입에서도 그게 다 동의됐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뭐 정진상만 알아서 했다 두 사람끼리 관계다 나는 소원해진 관계다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에 대한 배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직무상의 권한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볼 때 네. 더 이상 거부하기 힘든 지경까지 간 거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 대목은 이제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인정한 대목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을까요? 아, 이건 뭐 다 정책실장님이랑 얘기된 거야. 이거 뭐 시장님이 인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2층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비유적으로? 아니 그것은 시청 밖에 나가서 하니까요. 예,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2층 하면 우리끼리 뭐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2층에서 다 얘기된 거야. 예를 들면 뭐 암호 같은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다 옆에 다른 테이블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일종한 로비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컨택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시청 안에서 논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예. 뭐 종상향의 부분은 공식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만약 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건 그 과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표현했다. 예.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어찌 보면 공직적인 라인이지만 어떤 비선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비선적 의미의 뉘앙스가 풍긴다. 김영주 의원님 의견도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관건은 재판부가 인정한 그리고 재판부가 질타한 이재명, 김인섭, 정진상의 특수관계. 물론 이 대표는 특수관계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특수관계에서 돈이 오간 것과 청탁이 오간 것을 이 대표가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었느냐를 검찰이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관건이란 거죠. 정바울이 74억 원을 김인섭에게, 김인섭이 정진상에게 성남 도계공 배제 등 청탁을 반영해줬다라는 이 특수관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 배임 의혹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김만배 유죄, 백현동의 김인섭 유죄, 그리고 그 재판에서 불거진 2층에서 재가가 난다 라는 말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인지는 없었다라는 식의 반박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해드립니다.